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국 가운데 까쿠파 이젤리 브라시 베체라, 러시아의 밤은 얼마나 황홀한가 라는 게 있습니다만 모스크바의 밤은 활기가 넘칩니다. 펍과 태반의 본고장 영국에서는 에너지 위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밤에 갈 곳이 없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다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서구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롭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푸틴의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러시아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든지 좀 더 있으면 러시아가 호된 맛을 볼 것이라든지 하는 말들은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공산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구보다도 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러시아에 대해 빨갱이 타령을 하는 것만큼 시대착오적인 코미디도 없습니다. 또 부패한 리더십에 만국의 요소를 두루 갖춘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국가로 여기는 분들을 보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곧 맞이할 유럽인들의 상당수는 이처럼 절제된 가운데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러시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 그렇습니다. Winter is coming은 빈말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용맹한 장군이 바로 윈터 제너럴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군 병력을 13만 7천 명 늘려 2023년 1월 1일부터 총 병력 115만으로 증강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라고 시점을 명시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을 한번 맛보고 견딜만 하면 계속 도발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러시아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를 가장 적대시하는 영국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영국 매장의 식료품 가격은 2008년 이후 가장 빠르게 급등해 지난해보다 9.3% 올랐고 신선식품은 10.5%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호전 기미는 없습니다. 2023년 인플레이션은 22%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설이 놀랍게도 영국 정크 미디어의 본질인 텔레그래프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문은 8월 31일자로 푸틴이 소위 자유세계를 파괴하는 충격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에너지 전쟁은 영국과 유럽을 경제적 파국 그리고 사회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복지로 흥청망청하다가 에너지난으로 인한 나비 효과로 배급 경제로 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이도 본질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경제적 파국과 사회주의화로 몰아붙인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 글을 쓴 앨리스터 히스는 영국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함정에 빠지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에 대한 푸틴의 가미카제식 경제전쟁은 그가 역겹게 보는 전범을 쓰러뜨릴 것이지만 그 사이 서구의 생활 방식에는 엄청나고 영원한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스크바의 실로비키, 강경파들은 아주 기뻐할 일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파국적인 빈곤, 시민 불복종,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 대영 제국의 해체, 국유화, 새로운 물가와 소득 정책, 징벌적인 부유세, 그리고 결국은 완벽한 경제 금융 붕괴와 IMF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좋을 때이지 구제 금융을 제공할 처지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레스터 히스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하자는 평화주의적 호소가 아니라면서 영국의 차기 총리는 신중하게 조정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규모 즉각적인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좌파와 환경주의자들이 갈망하는 하이에크의 노예로 가는 길에서 영국이 선동, 복지주의, 사회주의 중앙 계획경제로 흘러가는 것은 방지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서방을 무력화하는 푸틴의 마스터 플랜을 진전시킬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소비주의 사회에 필요한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가 사라짐에 따라 가계 에너지, 차량 유지비가 2023년 4월이면 1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계가 GDP의 7%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 증가에 직면할 것이며 이 같은 소비자 부담 증가는 국방, 교육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터 히스는 지금 영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 위기가 디프레션 스타일 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불황이라도 리세션과 디프레션은 차원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리세션은 이웃이 직업을 잃는 정도인데 반해 디프레션은 나까지도 실업자로 전락하는 그야말로 대공황을 의미합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을 해줘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생활 수준은 계속 내려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소비를 줄이고 타격을 완화하기에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빈곤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수년간의 양적 완화 이후 초과 차입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올라가는 이자율, 대량 압류 등은 은행 위기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오페크 국가에 의존하는 것 말고 서방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허용한 프랑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앨리스터 히스는 서구 경제가 좀비화된 시점에 푸틴이 절묘하게 공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비드만 하더라도 대비 부족과 대응 실수로 국가 채무와 인플레이션, 의존적 경제를 촉발한 재앙이지만 경제 전쟁은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푸틴의 영리한 움직임은 그동안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자살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원전 없이 카본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위선을 독한 술처럼 익혀온 데다 풍토병인 님비주의,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는 성급함, 국가 무능이 서구를 급격하게 약화시켰다고 앨리스터 히스는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는 또 정책 대안도 모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적 지원을 할 수 있어도 결국 돈을 대출해주는 수준인데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거나 보조금을 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증가시킨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 세금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무런 목표도 없이 퇴행적이기만 한 좌파 정책에 불과하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또는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 막막한 정책입니다. 그는 또 차기 총리가 가능할 때 세금을 줄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게나 회사를 지원하되 구제 금융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격 상한선을 정할 경우에는 경제 시스템 붕괴까지 감안해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환경 규제를 중단하고 시급히 에너지 기반 시설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 모든 옵션들이 좌파들의 무기가 돼 자신들의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갈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좌파들은 부유세와 소득 부가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자가 보편적 가격 상한의 혜택을 받을 경우 정의를 위해 그들에게 사회적 관세를 부과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회적 관세라는 단어가 특이합니다. 관세면 관세지 여기다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또 부유층에 대한 부가세를 일단 도입하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수영장, 개인 비행기, 심지어 단독주택을 금지하자고 외치는 프랑스 좌파의 예를 들었습니다. 또 독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가용 차량 소유자를 못살게 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격 상한제를 줄줄이 도입하면 임금과 가격은 공무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아닌 게 됩니다. 나라가 통째로 사회주의화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앨리스터 히스는 서구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의 방식을 엉뚱하게도 새로운 소비에트 실지 회복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역사는 서방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입지만 강화해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코비드로부터 회복됐고 이자율을 더 빠르게 올림으로써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보건 시스템도 영국의 NHS만큼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2000년대 셰일 최고를 외친 미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이 진정한 승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아니지만 셰일 혁명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앨리스터 히스는 그러면서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 교수 타일러 코엔의 블룸버그 기고문에도 주목했습니다. 2022년은 미국의 생활 수준이 서유럽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원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파탄 지경인 유럽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앨리스터 히스는 영국과 유럽은 도대체 왜 푸틴에 인질됐느냐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탄식은 이미 늦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